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고프로 계열의 액션캠을 예상했었지만 모듈용 카메라로 돌아온 DJI 액션2. 인스타고2를 연상시키는 작은 크기의 고프로 히어로 10처럼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강력함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두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 및 제품 지원 없이 순수 내돈내산 솔직한 리뷰 영상을 구성했으며 한 달 반 정도 쓰면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박스를 열면 포장 박스 전면에 휴대성을 보여주는 간략한 그림과 안내 설명서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콤보 구성에는 기본 카메라 모듈, 설명서, 그리고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는 목걸이형 거치대, 별도의 충전기가 없는 충전 케이블, 접착식 마운트, 조인트형 거치대, 그리고 고프로 타입의 마운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9, 39, 22.3mm이고 대략 애플워치 2개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구매한 스크린 모듈의 경우 39, 41.6, 24.6mm로 카메라 모듈보다 살짝 크게 나왔습니다. 무게는 카메라 모듈이 56g, 스크린 모듈은 8g 정도 살짝 더 무거운 64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내장 배터리는 580mAh, 스크린 모듈은 1300mAh인데요. DJI의 웹사이트에선 카메라 모듈 단독으로는 70분, 스크린 모듈과 결합 시에는 160분 정도 전원 상태를 유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4K 해상도로 촬영을 할 경우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에는 마이크 하나, LED 표시 등 공기압을 조절하는 구멍, 그리고 전면에 색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확장 모듈에는 스크린 모듈과 배터리 모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모듈에는 동일하게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과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스크린 모듈만 본체에 3개의 마이크 및 스피커가 있었고 배터리 모듈에는 없으니 구매 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가의 느낌이 들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애플의 제품들처럼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체의 크기가 작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냉각하는 방식이 궁금했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옆면의 많은 부분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서 열전도에 의한 냉각 방식을 취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액션캠인 만큼 방진과 방수, 그리고 과격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고릴라 유리를 전 후면에 사용해서 내구성을 올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의 작은 크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크기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듈형의 액션캠은 타사에서 이미 발표해서 최초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자석을 이용한 간편한 모듈의 결합 방식은 실제 사용 시에 타사 대비 많이 편했습니다. 함께 제공된 목걸이형 거치대를 이용해서 1인칭 시점에 촬영을 하기에 최적의 크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모듈만으로 다양한 촬영이 가능했고 조금 더 오래 촬영을 하고 싶으면 배터리 모듈이나 스크린 모듈 연결해서 배터리의 시간과 메모리의 용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모듈을 결합한 후에도 크기가 작아서 좁은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여러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경우 별도의 케이스 없이 기본 10m까지 기본 방수가 되어서 간단한 물놀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도 어느 정도는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설정과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점은 액션2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도의 앱을 통하지 않고 카메라에서 바로 설정값을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촬영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스크린은 카메라 모듈의 모서리 거의 끝부분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모듈의 크기가 작지만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별도의 스크린 모듈을 사용했을 때 두 화면을 동시에 켤 수 있도록 설정 가능했고 하나의 화면만 켤 수 있도록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전환은 스크린을 터치한 후에 밀어서 올리면 화면 전환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액션2의 센서 크기는 1.7분의 1인치인데요. 얼마 전에 출시한 오스모 포켓2의 센서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센서 크기는 동일하지만 35mm 환상 기준 12.mm의 화각과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를 사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타사 액션캠 대비 커진 센서는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 억제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12메가픽셀의 최고 4K 해상도에서 초당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했으며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수평 고정 모드 등 작지만 다양한 촬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32GB 내장 메모리로 27분 53초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확장 모듈을 통해서 최대 256GB의 외장 메모리를 사용하여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확장 모듈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내장 또는 외장 메모리에 선택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내장 메모리에서 외장 메모리로 파일 전송이 가능해서 32GB의 제약적인 메모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액션2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락스테디 2.0을 사용해서 짐벌을 사용한 것과 근접하게 안정적인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4K 120프레임에서도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가 적용되었으며 수평 고정 모드를 사용 시 16:9 비율, 2.7K 60프레임까지 수평 고정 모드가 지원되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촬영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카메라는 없듯이 실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단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캠으로 출시된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도 보호가 되는 디자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발열과 방수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퍼나 기본 액세서리로 보호 케이스가 함께 제공되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열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용 중에 본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때 카메라를 잡을 때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달된 뜨거운 온도가 손으로 상당 부분 전해지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고 고무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경우 최대 수심 10m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모듈 또는 배터리 모듈과 결합 시에 방수가 안 된다는 점은 의외였습니다. 타사의 모듈형 제품의 경우 모듈 결합 후에도 방수가 유지되는 제품이 이미 2년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DJI도 충분히 이런 점을 이번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모듈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촬영 시간에 관련된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 높은 바닷물에서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노출된 단자가 부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해 보는데요. DJI 홈페이지에서는 카메라가 물에 들어간 후에는 생수로 카메라를 씻어내고 자연 건조하라고만 안내하고 있으니 DJI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 점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듈과의 결합 방향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발열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는 스크린 모듈의 화면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연결 단자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일정 방향으로만 결합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면을 촬영하고 싶을 때에는 카메라 모듈에 있는 화면을 사용해야 했고 이는 카메라 모듈 자체에 발열과 바로 연관되어 있어서 촬영 가능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모듈의 전환도 약간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자석은 연결 핀들이 있는 곳에 함께 위치해 있는데요. 거치대를 사용하다가 충전을 해야 할 때 충전 핀의 위치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우선 분리한 후 충전 모듈을 연결하고 충전 연결을 거치대에 연결하는 방식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전원 및 녹화 버튼을 옆으로 옮기고 그쪽에 거치용 자석을 추가로 배치했다면 촬영 중이나 이동 중에 확장 모듈을 쉽게 띄었다 붙여서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내장 메모리와 배터리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걸이형 거치대를 이용해서 촬영하실 때 스크린 모듈과 연결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걸이형 거치대의 자석은 하나의 모듈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스크린 모듈과 연결한 후에는 작은 힘에도 쉽게 탈착된다는 점도 사용 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두꺼운 난방이나 스웨터를 입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겨울철 사용 시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점은 좋았지만 스크린을 켜고 촬영을 하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졌고 발열도 더욱 심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화면을 끄고 스크린 모듈의 화면을 켜면 그나마 촬영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모듈의 결합 방식은 정면을 촬영하면서 뒤에서 모니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고 30초 뒤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을 했을 경우 촬영 시간은 늘어났고 발열은 줄어들었습니다. 촬영하는 장면을 계속 모니터링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의 경우 화면이 작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화면 전환이나 메뉴를 선택할 경우 부드럽게 전환이 되지 않던가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 초점거리가 30cm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서 일상 브이로그 촬영을 할 경우 최소 초점거리 때문에 근접한 음식의 디테일을 담기 힘들었으며 초점이 맞는 곳으로 카메라를 이동했을 경우 넓은 화각 때문에 피사체가 너무 작게 보여 영상의 전달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디지털 줌을 사용했을 경우 노이즈와 화질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용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초근접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에만 적합하고 가격도 약 8만 원으로 합리적인 차선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렌즈를 보호하는 부분이 교환식이 아닌 일체형이라서 파손 시에 기기 전체를 수리받아야 하는데요. 역동적인 상황에서 주로 촬영을 하신다면 이 렌즈 커버 부분은 잦은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매 시 고려하실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홍보 영상들에서는 대체적으로 20여 분 이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한 정보를 위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내장 메모리를 사용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4K 24프레임, 화각은 와이드로 놓고 락스테디 모드를 켰으며 스크린은 30초 뒤에 꺼지도록 하였을 경우 최대 9분 57초 정도 촬영 가능했으며 발열로 카메라는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고 스크린 모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첫 번째와 동일한 카메라 설정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스크린 모듈의 화면도 동일하게 30초 뒤에 꺼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촬영했을 때와는 다르게 15분 48초 정도 촬영이 가능했으며 그 이후에는 발열로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크린 모듈의 외장 메모리에 녹화해 보았습니다. 동일을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했을 경우 이번에는 최고 29분 정도 촬영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동일하게 카메라 모듈의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였지만 영하 20도 정도 되는 냉동실에 놓고 촬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촬영되었으며 대략 30분 정도 녹화가 가능했고 잔여 배터리는 대략 22%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액션2에서는 촬영 온도와 녹화 지속 시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열을 제외하고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 내장 메모리에서 외장 메모리로 파일을 내보낼 경우 전송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펌웨어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선택적으로 외장 메모리로 보낼 수가 없어서 내장 메모리에 모든 영상을 옮겨야 하는데요. 실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용량인 22.4GB를 전송할 경우 대략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 가능한 시간과 남아있는 용량이 카메라에서 종종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폴맷을 하고 난 직후 19분 정도 촬영 가능하다고 표시되던가 낮은 온도에서는 30분 정도 녹화되는 등 녹화 가능한 시간인 들쭉날쭉한 부분은 사용 중에 불편했습니다. 세 번째는 4K 24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길게 촬영을 할 경우 녹화된 파일이 5분 30초 단위로 파일이 분할되어서 저장되며 파일이 나눠지는 부분의 소리가 아주 짧게 끊기는 부분은 편집 시에 개인적으로 번거로웠습니다.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의 최대 단점은 저조도에서 잔상이 생기는 점인데요. 주변 광량이 조금만 낮아도 작은 움직임에 쉽게 잔상이 발생하는 점은 이번 액션2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수평 고정 기능인 호리존털 락은 16:9 2.7K의 해상도까지만 지원되는 점은 실제 사용하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4K 해상도에선 목걸이형 거치대에 붙여서 촬영하던가 편하게 들고 다니는 일상적인 촬영을 할 경우 쉽게 수평이 틀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액션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촬영 상황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기기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촬영 시간 테스트를 했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겠다고 우려될 정도까지 기기의 온도가 올라갔으며 열방출을 위해서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마감은 가열된 기기의 내부 온도를 손으로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서 손에 오래 쥐고 있지 못할 정도이니 사용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기기의 특성상 자주 충전을 해야 하고 카메라 모듈의 내장 메모리를 자주 비워줘야 하는데 이때마다 발생하는 고온이 남아있어서 촬영 시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번 액션2의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펌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이고 겨울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름철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발열로 인한 촬영의 제약은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구매 시에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칭 시점을 촬영할 경우 비슷한 제품군 중에선 액션2는 단연 돋보이는 촬영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크기의 4K 12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카메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듈의 결합이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자석을 이용한 결합 방식은 완벽하진 않아도 가벼운 활동을 촬영하는 데 간편했고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작은 터치스크린은 스마트폰과 연결하지 않아도 액션2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미모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 시 원격으로 모니터 및 조작을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조금만 사용해도 발열이 쉽게 발생해서 손으로 들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고 발열로 인해 실제 촬영 가능한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으며 주변 온도나 계절에 따라서 발열로 촬영 중지되는 시간이 불규칙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물놀이나 얕은 수중에서 확장 모듈 없이 카메라 모듈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 22.4GB의 내장 메모리와 배터리의 수명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촬영된 영상을 틈틈이 옮기며 메모리를 비우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테스트를 해보아도 내장 메모리에서 외장 메모리로 파일 전송하는 시간은 15분 이상 걸렸으며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발열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경쟁 모델인 인스타 360 고2가 64GB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되었는데요. 액션2도 내장 메모리가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후속 모델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인칭 촬영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구매했던 카메라였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제품이지만 앞으로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유용한 액션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아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